이낙연 대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 기여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실현 가능성 없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출연을 부탁하는 이런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세제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익 공유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익 공유제 필요한가요? 이익 공유제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재난으로 다가오지만 여기서 어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언택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혜를 본 거고요.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특화된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측면에 반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어떤 이익을 공유해서 이런 어떤 불평등 상황이 깊어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측면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는 뭐 정의당 의견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네. 이게 선의에 기댄다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률이라든지 어떤 제도로 어떤 시스템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언제 다시 이런 재난 상황이 또 뭐 돌발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뭐 어떤 선의에 기댄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갖다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그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익 공유제 필요하고 이것을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익을 공유하면 손해도 공유하나요, 나중에? 손해 부분이요? 예, 네. 그걸 공유를 해주나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리고 어느 기업이 수혜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 피해 기업인지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죠? 네. 그다음에 기업이 이런 사회 안전망을 뭐 구축하기 위해서 뭐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세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그다음에 기업에 할 일 중에 세금 많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뭐 만들어서 그 사회에 뭐 공헌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나눌지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현실성 그다음에 이 진짜로 실현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은행권으로 넘어왔어요. 이 공이. 그래서 은행 니네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은행이 요번에 뭐 상대적으로 뭐 다른 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상장사 전체 하면 9.4%가 줄었거든요. 근데 은행권은 8.4%가 지금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니네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니네가 기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장선상에서 네. 공무원들은 왜 2021년도에 임금을 인상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갖다 붙일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진짜로 자발적으로 내고 뭐 이러는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이거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은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이익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있는데 왜 뭐 경기하는 도중에 룰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세금을 걷어서 기업이 이익 활동을 통해 세금을 걷어서 기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익 공유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지금 여당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 등등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IT 업계, 비대면 산업으로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이익을 올린 대표적인 업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또 상당히 또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뒤로는 들리고 있긴 합니다. 고모님 어떻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 IT 간담회가요 네.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 공유제 얘기가 나올까봐 이제 그 말씀하신 IT 부분들의 업체들이 다음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농어촌 기금 얘기를 했거든요. 신년사에서. 근데 농어촌 거는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한중 FTA를 하면서 나온 문제거든요. 그거는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들이었는데 이러한 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뭐 딱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대의 명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자. 이거야말로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갔을 때 잘 안 됩니다. 지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이거 자체도 4천억을 모여야 되는데 지금 1,000억밖에 안 모였고요. 네. 매번 국정감사할 때는요 삼성 불러다가 뭐 대기업들 불러다 왜 거기다가 출연 안 하느냐 이렇게 뭐 국정감사 때 막 야단치고 이러거든요. 이러면 지금 우리가 뭐 이재용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게 조금만 핀트가 조금만 하면은 굉장한 이 뭐 사회적인 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벌은 이익 그거는 뭐 회사 것도 아니고 주주의 것이거든요. 주주들이 그러면 왜 내 돈을 거기다 씁니까? 이러고 소송이라도 걸면은 네. 법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낙연 대표와 이 IT 업계와의 만남, 원래는 기업들 몇 곳을 좀 지목을 해서 이 뭐 간담회 차원에서 어떤 그 상생 협력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회 차원의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면담 등등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은행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최 고모님께서 은행에도 지금 압박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을 사고 또 주식을 사고 등등 하면서 금리는 낮았습니다만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실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내놔야 된다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좀 거론되는 대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 업종으로 은행권이 좀 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은행권에 요구하게 되면은 이거 주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그 기존의 그 상생 협력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네.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익공유제도.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럼 이걸 할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증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지 이거는 그 일시적 그 한 번에 걸치는 특히 이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 재난 연대세라고 해가지고 가령 뭐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이익이 대폭 늘은 기업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갖다 더 내게 한다든지 네. 개인의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하고 제도화되지 못하면 항상 이런 문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금이 설령 모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집행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논의가 될 바에 논의가 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시스템 제도화라는 측면이 같이 가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돈을 벌었다는 거는 사실은 정부와 중앙은행 덕분이거든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썼고요. 특히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을 갖다가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공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별다른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바람에 당연히 그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부분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과거에는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게 어떤 뭐 지상의 목적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소중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서서히 바뀌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가령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ESG 경영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중시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미 뭐 한국의 5대 재벌 그룹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영 방식으로 가치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거듭된 말씀이지만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ESG 경영. 지난주에 저희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등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아무래도 이 같은 어떤 그 사회적 연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싣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뭐 해외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위험과 수익 공유 파트너십 등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뭐 예를 들기도 했는데 하지만 또 이 부분 짜깁기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같은 데서는 뭐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네. 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그 입점한 회사들에 대한 어떤 수수료 같은 경우 갖다가 30%에 15%는 낮췄고요. 네. 특히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어대시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거기에 입점돼 있는 자영업자들, 식당들이 되겠죠. 거기 수수료를 갖다 대폭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사례든 국내 사례든 이게 시스템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이걸 어떻게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스템화가 되려면 법제화하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법제화하려고 그러면 진짜 굉장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영업이 늘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된 건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가릅니까? 그리고 사실 그 안에는 인건비도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쓰는 그 인건비들이 네. 뭐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뭐 나눠서 내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할지 굉장히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관광이 안 되니까 뭐 지금 국내 관광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플랫폼으로 바꿨어요. 네. 그럼 에어비앤비가 피해 기업입니까? 수혜 기업입니까? 이 에어비앤비는 국내로 돌면서 일단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뭐 좋은 방안처럼 들리지만 진짜로 현장에 가면은 네.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롤스로이스 얘기 나왔지만 거기는 위험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지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아니면은 지금은 주주들이 뭐 이사회라든가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익 난 거를 왜 다른 목적으로 쓰냐 네. 이거죠. 자기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그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망했으면 주주는 자기의 주식만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등등 강제는 안 된다 그래도 이것을 진짜 아까 윤석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고 네. 제도화를 하는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을 설득하고 기업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